자, 그럼 이제 우리 198페이지 식품과 감염병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감염병 그랬는데 여러분 이 감염병 하면은요 어떤 거냐면요 보세요. 병원체 감염으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했을 때를 감염성 질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식중독도 발생할 수 있죠. 그 식중독도요 감염성 질환이에요. 근데 식중독을 가지고는 감염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감염성 질환이면서 감염성을 가지고 새로운 숙주에게 질병을 전파까지 시켜야지 우리가 감염병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균성 식중독이나 세균성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숙주에게 질병을 전파시키지 않기 때문에요. 감염병이라 분류하지 않죠. 그래서 감염병은 감염성 질환이면서 숙주에게 질병을 다른 숙주에게 새로운 숙주에게 질병을 전파시킬 때 우리가 감염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감염병이 발생하기 위한 3요소가 있어요. 발생의 3요소라고도 하는데요. 감염병 발생의 3요소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원인 물질이 필요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감염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인 물질이요. 감염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 감염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또 새로운 숙주에게 뭐가 돼야 되냐면은 전파를 시켜야 되거든요. 이런 새로운 숙주에게 전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감염 경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숙주의 감수성, 면역성 여부에 따라서요. 전파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발생의 3요소, 감염원, 감염 경로, 숙주의 감수성과 면역성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감염병 발생의 3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되게 별거 아닌데 간혹 시험 문제 나올 때도 있어요. 최근에 한번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 뭐 문제 한 보기로 한 정도, 요 정도는 나올 수가 있는데요. 단독 문제는 최근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이니까 이 단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우선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감염병 발생의 3요소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감염원은 그거라 그랬잖아요. 감염병을 발생시키는 원인 물질. 자, 근데 이 원인 물질은 다시 두 가지로 나옵니다. 병원체와 병원소로요. 병원체하고 병원소로 나눠요. 감염원은 다시 병원체와 병원소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병원체는요, 말 그대로 감염병을 일으키는 원인 미생물들이에요. 감염병을 일으키는 원인 미생물, 세균, 바이러스, 리케차, 원생 동물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체에 따른 분류, 뭐 세균성, 바이러스성, 리케차성, 원생 동물성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병원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소가 있어요. 그럼 병원소는 뭐냐면은요, 병원체가 모여있는 장소예요. 쉽게 말하면. 병원체들이 생활, 증식하고 생존해서 질병이 전파될 수 있는 상태로 저장되어 있는 장소. 병원체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병원체들이 모여있는 장소, 저장되어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여러분, 병원체들이 사람의 체내에 들어와서 모여있어요. 병원체들이 모여있으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환자, 아프잖아요. 환자 내지 보균자입니다. 자, 병원소의 대표적인 거 사람인 경우에는 환자, 보균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동물이 원인일 수 있잖아요. 동물, 감염동물 내지 뭐 보균동물, 통물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토양. 병원소에 해당이 되는 게 이거죠. 그래서 환자, 보균자라든지 그 다음에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동물, 감염동물, 그 다음에 토양, 이런 것들이 바로 병원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환자라는 경우에는 현성 환자, 불현성 환자,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증상이 이렇게 딱 보이는 환자와 증상이 겉으로 보이지 않은 불현성 환자라고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균자. 여러분, 보균자는 환자, 보균자 둘 다요, 균을 배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균을 배출할 수가 있는 사람들인데, 보균자는 말 그대로 균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걸 다시 세 가지 형태로 나누자. 병우보균자, 잠복기 보균자,